할머니와 이제 어머니는 그 당시는 일제 시대니까 그 주루에 이제 당속이 심했죠. 그래서 그 정통지를 만들어 가지고 땅에 묻어 놨다가 여름에 이제 손님 오시면은 이제 대접을 하죠. 그게 이제 안동 소주에 이제 그 숙성된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이제 그걸 느꼈죠. 아, 이게 옳은 우리 참 고유 명주구나 하는 거를 그때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명인 안동 소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물, 고두밥, 누룩 이렇게 세 가지다. 이 중 술을 발효하는 데 쓰이는 재료가 바로 누룩이다. 옛사람들은 누룩 만들기 좋은 때와 술 빚는 시기를 구분하였다. 누룩은 삼복더위에 만들고 술은 발효에 알맞은 봄, 가을에 빚었다. 안동 소주를 만드는 데에는 누룩틀, 가마솥, 시루, 톡, 소주꼬리, 절구 등이 필요하다. 술독으로 쓰이는 옹기는 음식을 발효하는 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술독은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고 햇빛에 말린 후 짚을 태워 숨구멍을 소독한다. 명인의 안동 소주는 누룩 만들기, 밑술 만들기, 3단 담금, 증류하기, 여과 및 숙성의 과정을 거친다. 누룩을 디딜 땐 굵은 밀 알갱이를 사용한다. 이때 쭉정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쭉정이가 누룩에 들어가면 발효가 잘 안 된다. 잘 골라낸 밀은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둔다. 이때 밀은 싹을 트기 위해 조금씩 눈을 뜬다. 이를 취하라고 한다. 밀이 완전히 눈을 뜨면 맷돌로 거칠게 분쇄한다. 분쇄한 밀은 포를 깐 틀에 넣고 발 뒤꿈치로 밟아 그 안에 공기를 뺀다. 이를 누룩을 디딘다라고 한다. 발로 밟는 이유는 몸무게를 실어 꾹꾹 누르기 위해서다.
단단하고 내용물이 밀착될수록 천천히 건조되며 건조가 더딜수록 효모와 곰팡이가 충분히 증식된다. 누룩 두께는 5에서 7cm로 하되 중앙을 좀 더 얇게 만든다. 이는 수분 증발을 돕고 곰팡이가 잘 피게 하기 위함이다. 누룩 두께는 지역마다 다르다. 성형한 누룩은 보자기를 덮어 30도가 유지되는 뜨뜻한 방에 두었다가 2에서 3일 후 누룩이 뜨는 좋은 냄새가 나면 가끔 뒤집어가며 자리를 옮겨 완전히 누룩을 띄운다. 그리고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약 4주간 띄운다. 이때 누룩 겉면만 메마르기 쉽기 때문에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누룩을 둔다. 이후 공기 중의 균이 자연스레 누룩에 달라붙어 증식한다. 이 과정을 누룩을 띄운다 라고 말한다. 누룩에 새하얀 꽃이 폈다. 누룩이 잘 발효되었다는 신호다. 신호가 나타나면 누룩 잡냄새를 제거할 차례다. 누룩을 햇빛에 살균하고 밤이슬을 마치고 양지 바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는 것을 법제라고 한다. 잡냄새가 어느 정도 제거되면 명인 안동소주에 쓸 누룩이 완성된다. 소주를 내리기 위해선 술의 모태가 되는 밑술이 있어야 한다. 명인 안동소주의 주모는 바로 청주다. 청주 제조법은 한 번 더 담금하는 과정을 제외하면 여느 막걸리 제조법과 같다. 청주를 빚기 위해 가장 먼저 고두밥을 준비한다. 고두밥은 고들고들하게 지은 된밥을 말하는데 주로 식혜나 술을 만들 때 발효 시간을 줄이고 당화와 발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한다. 우선 쌀은 쌀알이 부서지지 않게 조심히 씻은 다음 8시간 불린다. 불린 쌀은 채반에 올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준다. 시루에 씻은 쌀을 넣고 고르게 잘 쪄질 수 있도록 펴준다. 가마솥 틈을 밀가루 반죽으로 메워 김이 새지 않게 막아준다. 다 찌면 고두밥이 완성된다. 잘 익었다. 고두밥은 잘 식혀준다. 제대로 식히지 않은 고두밥에는 효모가 살지 못한다.
고두밥이 완전히 식으면 분쇄한 누룩과 물을 술독에 넣는데 이때 비율은 누룩 0.2, 고두밥 1, 물 1.5이다. 이때 명희는 안동 지방의 좋은 물만을 사용하며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석회암층 지하에서 나는 맑고 깊은 샘물인 백연수만을 사용했다. 이후 20에서 25도씨 온도에서 6에서 7일간 발효시키면 밑술이 완성된다. 술독 입구는 벌레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면포로 덮어둔다. 명희는 발효가 가장 활발한 3에서 4일째 밑술 위에 덮밥을 올린다. 덮밥을 넣는 거는 효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효모에 이제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덮밥을 넣는 겁니다. 그 덮밥을 넣으면서 효모가 먹이를 먹으면서 더 술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덮밥을 넣는 겁니다. 덮밥은 누룩 0.2에서 0.25, 고두밥 1, 물 1.5 비율로 만든다. 덮밥을 넣은 후 7에서 10일 정도 발효한다. 이후 다시 한번 덮밥을 넣는데 이때는 일단 담금 때보다 5배가량 더 넣고 다시 7에서 10일 정도 발효시킨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담금 과정을 거치는데 덮밥을 일단 담금 때에 2배가량을 넣는다. 그 뒤 선선한 곳에서 10에서 15일간 발효시킨다. 이를 3단 담금이라고 한다. 대부분 안동 소주는 2단 담금 방식으로 발효해서 소주를 내린다. 하지만 명희는 3단 담금 방법을 고집해왔다. 3단 담금으로 뺀 술은 도수가 2단 담금으로 뺀 술보다 3도가량 더 높다. 증류하기 전 술 도수가 높으면 증류 이후의 술 도수 또한 높다. 명인이 3단 담금을 고집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3단 사입은 첫째 안정발효, 두 번째는 이제 술 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술 양을 이제 그 질을 높이고 양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3단 사입을. 3단 담금을 거치는 동안 하루 2번 주걱으로 잘 섞어주는데 이를 교반이라고 한다. 교반을 마친 뒤에는 술독에 알코올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구를 헝겊과 비닐로 막고 덮개로 닫는다. (3단) 담금 후 교반까지 마친 술이 20에서 21도 되면 증류 작업을 준비한다. 발효가 다 된 술덫은 솥에 넣고 소주꼬리와 수평이 되도록 얹는다. 솥과 소주꼬리 사이에 밀가루 반죽을 발라 증발하는 기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소주꼬리는 지역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위가 더 큰 것은 제주도, 위아래가 똑같은 건 경기도, 아래가 좀 더 큰 건 안동 소주꼬리다. 안동 소주꼬리가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가열된 술을 천천히 식히기 위해서다. 솥과 소주꼬리 사이의 틈새를 다 메우면 센 불로
증류를 시작한다. 명희는 술을 끓여 소주꼬리에서 소주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조절한다. 예,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하죠. 첫 번에는 불을 세게 여야 빨리 이제 짐이 올라가니까. 그 이제 계속 세게 하면은 술이 탁해지니까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세게 올라가는 이제 중류가 이제 짐이 나오면은 불을 낮춰야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불을 조절해야 되죠. 증류한 술은 비점의 차이로 초류, 본류, 후류로 나뉜다. 초류에서 후류로 갈수록 도수가 낮아진다. 명희는 초류와 후류를 버리고 본류만 사용한다. 초유, 이제 본유, 이제 만류가 나옵니다. 그 저희들은 초유는 안 써요. 초유는 알데히드라고 머리 아픈 게 많아서 저희들 제거를 하고, 후유는 사실 이제 신내라든가 술이 흐리기 때문에 후유를 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73도에서 32도까지의 본유만 이제 주류로 사용하기 때문에 술 질이 좋죠. 도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명인이 직접 시음하고 도수를 구분해냈다. 술 증류 방식에는 상합식과 감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상합식은 일반 대기압에서 증류하는 방식이고, 감합식은 증류기한 기압을 낮춰 더 낮은 온도에서 증류가 일어나게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상합식으로 술을 내리면 향미가 좋고, 감합식으로 술을 내리면 깔끔한 맛으로 화근내가 없다. 탄내가 덜 나죠. 밑에 바로 이제 바로 안 되니까 물로 끓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간압을 많이 사용하죠. 증류된 술은 저장독에 넣어 15도 이내의 서늘한 토굴 속에 묻고 밀봉하여 두었다가 하얀 기름이 떠오르면 부드러운 천이나 채로 걷어내어 가면서 100일 이상 숙성시킨다. 100일 뒤 우리가 잘 아는 명인 안동 소주가 모습을 드러낸다. 인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명인 안동 소주를 만날 수 있다. 술은 인간의 희로애락에 늘 함께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신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부른다.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술에 대한 애정이 박제서 명인을 통해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혼이 담긴 명인 안동 소주 역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진해지고 향기로울 것이다.